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미래 자동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수동결산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자동결산으로 갈 건데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창을 닫고요. 닫고 그다음에 분계장 닫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뉴 화면 오른쪽 위에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 주시는데요. 자, 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자동 결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간은 1 월부터 12월 하세요. 그죠? 재무제표 1 년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열면은 어 자동 결산을 할 수 있게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충당, 이렇게 세 가지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입력 안 하고, 그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손상을 눌러 보면은 뭔가 틀이 있어요, 틀. 그죠? 대손율만 바꿔 주면은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요게 편하죠. 그죠?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해당 금액을 넣으려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퇴직 충당도 마찬가지. 예. 감가상각의 경우는 보통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게 많이 나와서 전산회계 1 급에서는 이 메뉴를 잘 쓰진 않습니다. 보통 대손상각이나 퇴직 충당, 요거 두 개를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동 결산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동 결산 관련된 문제가 6 개가 있죠, 6 개.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문제를 뽑아 가지고 보여 드리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대손 상각 있죠? 자, F8 눌러 가지고요. 요 주어져 있는 수치를 그대로 인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손율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다 이거 2%. 그러면 여기 대손율 칸 클릭해 가지고 뭐 2% 입력합니다. 요 엔터 딱 치면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이 바뀌죠. 그죠? 예. 회계 1 급은 보통 1%가 나오는데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2%나 3%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산회계 1 급에서도 대손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손율 바꾸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에서 1% 물어봤으니까 1% 입력하시고,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보면은 다른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설정이 다 가능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만 물어보고요. 만에 하나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한다면은 다른, 예를 들어 미수금 같은 경우,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한다면 요 미수금 금액까지 그냥 살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계정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을 남겨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수 수익하고 미수금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지워 주십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이게 지우고 이렇게 결산 반영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만 남았죠. 자, 결산 반영 누릅니다. 요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이 반영이 돼요. 자, 누를게요. 자, 누르고요.
그러면은 여기쯤에 대손상 금액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액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원가회계에서 어 원재료 투입액,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다음에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어 원재료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다 계산이 되죠. 예. 그래서 그 공식을 프로그램화 시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원재료비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래서 기말 원재료를 입력을 하면은 원재료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거는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초 제공품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은 제품 매출 원가가 딱 나오는 거죠. 예. 원가 공식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해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는구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를 입력을 하는데 보시면 제품하고 원재료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 있죠. 요거를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선적지 인도 기준에 대한 게 100만 원 빠졌다고 돼 있죠. 그럼 원재료가 452만 원인데 그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오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가 얼마가 되죠? 552만 원 되죠. 예. 이거 제가 재무회계 때 얘기 드렸어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오고 있는 거는 재고에 넣어야 되죠. 예. 그래서 원재료가 55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57만 원인데 요거는 그대로 가죠. 그다음에 제품.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959만 원인데 위탁 상품 중에 안 팔린 거 이거 안 들어갔단 말이죠. 요걸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사겠다고 한 걸 재고에 넣어 놨어. 구매자가 사겠다고 한 거는 재고에서 빠져야죠. 그래서 200만 원 더하고 100만 원 뺐더니 기말 제품 재고가 이제 1,059만 원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어 결산을 또 시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감가상각비입니다. 보시면은 제조 원가에 속하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판관비에 속하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요 구분 잘 하셔야죠. 예. 그래서 3번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공장분 감가상각비 건물 450만 원, 기계 200만 원, 차량 운반구 60만 원, 그다음에 비품 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분 건물 10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175만 원, 그다음에 비품 80만 원. 예. 요렇게 입력을 합니다. 다 됐나요? 예. 그리고 나서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또 입력해야 되는데 판관비 밑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특허권
200만 원. 그다음에 개발비 3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 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위쪽에 있는 퇴직 충당 버튼을 누르세요. 500번대가 생산직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부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존의 퇴충이 450 이니까 추가 금액이 550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 퇴충 추계액은 700 이고요. 그리고 추가 설정액은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금액이 300 이니까 추가가 4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결산 반영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56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요 메뉴 맨 밑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 있거든요. 전체 세금이 56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선납세금이 300이 있습니다. 그럼 추가 금액 얼마가 돼요? 260이 되죠. 그래서 선납세금 300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 세금 260을 입력을 해 주시면은 전체 세금이 56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법인세까지 입력을 합니다. 예. 법인세 입력은 사실 거의 처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법인세 낼 때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그러니까 선납세금이죠.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추가 금액 맞춰 가지고 전체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자동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계산하고 싶으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 가지고 12월 31 일자 조회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차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2억 6천 얼마고요. 여기에 1% 잖아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이 260 얼마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기존 금액이 60만 원 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은 200만 얼마 될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 가 가지고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 기능 이용 안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장 가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책에 제가 써 놓긴 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 대손상각 있죠? 요거 눌러 가지고 그냥 대손율만 바꾸시면 돼요. 불필요한 거 지우시고. 요게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에 그 캡처된 거 보시면은 자동 기능 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했죠 인제. 대손 충당금 했고 그다음에 기말재고 입력했고요. 감가상각 다 입력했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입력했고 퇴충 그죠? 입력했고요. 대충 입력했죠? 그리고 법인세 요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그냥 닫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숫자만 입력한 거지 붕괴를 생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숫자를 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 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실수하고 안 하고 넘어가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추가하면은 결산 붕괴가 일반 전표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Yes."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이걸 했는데 숫자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산 붕괴를 삭제한 다음에 숫자를 다시 입력하시고 다시 전표 추가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틀렸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만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전표 추가는 여러 번 한다고 붕괴가 여러 번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누르면요, 과거 붕괴가 다 삭제되면서 다시 생겨. 예. 그러니까 어차피 붕괴는 한 번밖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결산 자료 입력 후 절차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거 읽어 보시고 고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닫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다시 눌러서 결산 붕괴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12월 31 일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9 번까지 입력했었죠. 일반 전표 그 수동 결산. 자, 자동 결산한 게 쭉 나오죠. 그리고 자동 결산하면은 결차, 결대 이렇게 나오죠.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런 뜻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 밑에 요 설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다 결산이 된 겁니다. 전산회계 1급은요. 보통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까지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결산 내용 대부분 다 숙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난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복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다 닫아 버려요. 다 닫아. 자, 닫고요. 그다음에 C 드라이브, K랩 DB, K랩을 들어가십니다. 여기 코드가 4720 이었죠? 이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받았던 그 실기 파일 exe 있잖아요. 그걸 다시 압축을 풀어 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K랩 프로그램 가 가지고 회사 등록 눌러서 회사 코드 재생성하면은 이게 다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아시죠? 예. 그러고 나서 미래 설정해 가지고 다시 문제랑 쭉 풀어 보시면은 되는 거죠. 예. 그 챕터 10 장인가 보면은 파일 다 지우고 다시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고건 제가 또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고때 한번 보시고 지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연습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결산 붕괴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을 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